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전관 범죄다. 이렇게 과거에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말이죠. 어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관예우가 전관 범죄라고 하면서 참고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수임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편이 아닐 때만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기 편의 핵심인 비례 1번 부부의 사상 최악의 전관예우 사안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죠. 조국 당이 새로운 기준을,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 둘째,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땡기는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 조국 당의 정치의 전면으로 들어서면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본 저도 그런 숫자로 변호사비 땡긴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억을 뜯어내는 것보다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100만 원씩 뜯어내는 게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말입니다. 그건 서민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범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단계 사기는 살인입니다. 다단계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폐지 주워서 모은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게 조국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잘못이 들켰을 때 부끄러워하고 바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우리 같은 법을 지키면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대로 박은정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비례 1번이에요. 1번. 그 당의 상징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22억 한 건에 사기꾼 하나 땡기는 괜찮고 160억만 안 넘으면 전관예우 해도 괜찮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라면 못 살겠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저 옛날에 여러분 조국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조국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 과도하게 됐다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 권력에 눌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웅동학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조국 일가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사립 학원이죠. 학원재단이죠. 그 재단이 경영난이 생겨서 세금 등등으로 돈을 모두 재산을 잃게 된 상황에서 조국 일가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공사 채권을 자기 가족끼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겁니다. 둘 다 조국의 동생이 대표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이 져줍니다. 일부러. 그래서
세금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받아갈 돈 먼저 대신에 그 돈을 먼저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들켜서 조국 씨의 동생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자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2019년 8월 23일 조국 대표가 공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앞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나 공익단체에 맡기겠다,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박정숙 씨, 조국 대표의 모친입니다. 박정숙 씨도 이사장에서 물러날 것이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웅동학원을 국가와 공익재단에 헌납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웅동학원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법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약속했다면 창피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웅동학원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캠코 등 관련 국가에서 웅동학원에 대해서 130억 원 가까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웅동학원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의 재산이 줄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 50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나라 빚은 안 갚고 있습니다. 그냥 웅동학원이니까 법인과 다르니까 안 갚는다? 그래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웅동학원은 내놓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7월 조국 대표의 모친 박정숙 씨가 다시 웅동학원 이사장에 5년 연임합니다. 2027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계속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권력에 주류로 들어오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왜 어겼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라 빚을 갚고 있지 않은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정치 무대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웅동학원 다시 헌납할 겁니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대답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뻔뻔해도 이건 도가 넘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한동훈 우리 오늘